모하 오파랑 19기의 큰자기 김현익. 작은자기 윤지혜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장님, 전용갑 소장님을 인터뷰하기 위해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에 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소장님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1974년 설립, 약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우리 중남미연구소의 전용갑 연구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고대학교 중남미연구소장 전용갑 교수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가 이 한국연구재단 지원에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 단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스페인어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모두 받으셨는데 스페인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이 모든 건 500원에서 이제 비롯이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짝한테 500원을 빌려줬는데 그 당시 500원은 뭐 라면 한 그릇 정도 가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갚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갚으라 했더니 어느 날 그 짝이 저한테 이렇게 책상에 딱 편지봉투 2개를 내놓는데 하나는 보니까 USA라고 써 있고 하나는 스페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해외 펜팔이라는 걸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외 펜팔? 네. 네, 본인이 하나 샀는데 1+1로 하나를 더 줬대요. 2개 중에 하나를 골라봐야 하는데 USA는 당시에 미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워낙 TV를 통해서 많이 알고 스페인 하니까 조금 색다른 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봉투를 골라서 그 스페인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해외 펜팔을 했습니다. 해외 펜팔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전해주는 스페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를 한번 전공해보면 좋겠다. 당시에는 스페인어라고 부르지 않고 서바나어라고 불렀어요. 서바나어. 그래서 서바나어를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관심을 갖다가 점점점 이제 스페인어권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스페인어권에 관련된 책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학교 앞에 서점에 가면은 이민수기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여행기 이런 걸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어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바나과를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페인에 가서 중남미 관련 연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남미에 관련된 그런 어떤 자료라든가 연구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택한 마드리드 대학교는 마드리드 콤플루엔스 대학이죠. 일단은 스페인 문학과하고 중남미 문학과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남미 문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스페인 내에서도 그런 대학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어떤 자료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2년간의 박사과정 코스웍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수업들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요인으로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스페인은 이 내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대우나 이런 데서 그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뭐 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국민과 거의 동일하게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이 학비에 대한 부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는 데 비해서 학비에 대한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뭐 이런 것들이 스페인에서 중남미 문학을 하게 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교수 시절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몇 있습니다. 몇 있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선생님의 어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역으로 저한테 교훈을 준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일입니다. 좀 오래된 일인데 한 10년도 넘었던 그런 일인데 어느 날 졸업생 한 명이 이렇게 학과를 찾아왔습니다. 학과를 찾아와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본인이 좀 중남미에 가서 새로운 어떤 그런 일자리도 좀 찾고 새로운 삶을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근데 어떤 나라가 좋겠습니까? 교수님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뭐 특정 국가 이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디가 좋지라고 이렇게 사실은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제 일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바꿨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학생한테 전화가 와서 뭐 어디냐 그랬더니 공항이래요. 그래서 공항에서 뭐하니 그랬더니 어디로 간답니다. 중남미. 그래서 거기 왜 가니 그랬더니 교수님이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실제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사실은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이 학생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가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얘기해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그 국가에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 취업도 좀 알아봐주고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후로는 학생이 물어보는 어떤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 뭐 다행히 그 학생은 뭐 그 이후에 좀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학생한테는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저희가 되겠구나,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한 명 더 얘기해도 됩니까? 네. 또 다른 학생은 그 대학 시절 4년 내내 굉장히 이렇게 좀 고학하면서 뭐 본인이 학비 뭐 그리고 이제 생활비 전부 벌어가면서 이제 4년을 마친 학생이었는데 이 졸업 이후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좀 자립심이 강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학과에서 뭐 이렇게 뭐 근로장학금도 좀 주고 외부장학금도 주고 한 두어 차례 이렇게 장학금으로 학생한테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신입사원 때 오히려 학과에 장학금을 냈어요. 신입사원한테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본인이 받은 뭐 액수만큼 내면서 후배들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본인의 어떤 부끄러우니까 뭐 나중에 더 크게 성공하면 그때는 뭐 이름을 밝히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익명으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특하고 학과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성공한 동문들이 내는 경우들이 있지만 뭐 좀 나이들도 있고 그렇게 신입사원 입장에서 아마 월급으로 냈을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뭐 그런 어떤 데 대해서는 굉장히 뭐 감동도 받았고 학과 교수님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중남미 연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가 있으신가요? 그냥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 이제 그 원래 주제가 라틴 아메리칸 문학, 중남미 문학에서 이제 환상 문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교육하니까 환상 문학에 관련된 어떤 논의들이 국내에 꽤 있는데 뭐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그런 문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그 장르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 많이 좀 혼동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주의적인 것이 아니면 대부분 다 환상이다 이렇게 어떤 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환상 문학에 관련된 논문들을 뭐 여러 편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점을 기울인 거는 소위 뭐 환상성이라는 개념하고 뭐 마술적 사실주의, 아메리카의 경이용 현실, 뭐 신환상성 이런 어떤 장르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정립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현재 제 전공과 관련된 일이었고 이제 주전공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었고, 근데 이제 환상문학이라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고유성이나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아주 짙게 뭐 담아내는 데는 조금 좀 그 보편적인 장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이후로는 사실은 좀 이 역할을 연구의 어떤 범위를 좀 넓혔죠. 그래서 최근에 한 연구들은 보면 이제 연대기 식민시대 때 연대기를 바탕으로 해서 라틴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가장 최근에는 그 한 2, 3년 전이군요. 2, 3년 전에는 중앙아메리카에 관련된 중앙아메리카의 어떤 정체성 문제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어떤 연구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문학에서 뭐 연대기 장르로 쪽으로 해서 조금 연구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래의 중남미 연구진, 전문가들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중남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어떠한 직종이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그 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다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라는 것이 어떤 학위 과정의 공부라기보다는 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거나 해외로 간 학생한테는 뭐 일도 바쁘겠지만 그런 신문 같은 걸 늘 보고 우리 현지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현지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라. 그러다 보면 어떤 전문가가 되지 않느냐. 사실 전문가가 책을 읽고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어떤 분야든 간에 관심을 갖고 그 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그 현지 어떤 뭐 그런 IT 관련이라든가 IT와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가, 혹은 우리가 진출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의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현재 어떤 지역적인 정보라든가 언어적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그런 중남미와 관련해서 아주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